되게 길게 하네요. 아, 네. 이제 그 챕터 2개 남았거든요. 열심히 하시네. 이게 정규 앨범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네, 이정규의 정규 앨범. 네, 또 막상 여기 있으니까 커버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너무 정말 머리가 똑같으셔가지고. 네, 접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정규 맞습니다, 앨범이다.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었어요. 그 자켓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서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그 느낌으로 이제 자켓을 만든 겁니다. 2019년 7월 17일 음원이 나왔고요. CD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에 나왔는데 재헌절에 음원이 나오고 광복절에 이제 CD가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기념이기도 한 건 뭐냐면 저희 둘째가 2018년 7월 17일생이에요. 뭔가 우리 둘째한테도 선물이고 싶은 앨범. 그래서 이제 날짜를 7월 17일로 맞추신 거예요? 네, 생일날로.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첫 번째 트랙으로 넣은 아근데라는 곡 같은 경우가 음원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기존에 있는 찬양들처럼 내가 찬양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이정규는 어떤 찬양을 만드는데? 라고 했을 때 정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정규 걔는 가사를 진짜 완전 현실적으로 써. 찬양인데 가사가 완전 현실적이야.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음원이 다 돼 있는 상황에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곡 더 할게. 그래가지고 아근데라는 곡을, 이건 완전 현실 육아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가 저는 그렇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 노래가 육아하는 엄마들을 그렇게 울려요. 리듬도 있는 노래잖아요. 리듬도 있고 그러니까요. 되게 밝고 재밌는데 네. 사람들이 막 웃다가 뒤에서 울어요. 그리고 그 멜론 인기 순으로 세어보면 이게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아근데가. 네, 아근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곡이 그렇더라고요. 딜리버 밴드가 어떤 밴드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딜리버 밴드는 사람 살리는 노래를 하자 해서 모인 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 나누고 2015년에 첫 앨범을 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어쿠스틱 팝 밴드 딜리버입니다. 요즘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방역수칙을 지키는 딜리버 밴드. 그래서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딜리버 밴드 질문을 드리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이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딜리버가 하고 있는 음악은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인데 솔직히 엄밀히 이야기하면 CCM입니다. 사람 살리는 음악이라는 목적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 살리는 음악을 하자고 모였고 이 노래를 통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이 이 노래를 듣고 살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실제로. 너무 감사하죠. 본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누군가에게 이 노래가 들려졌고 그 살아야 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 이름 그대로. 그 인스타로 DM이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다가 카페 알바를 했는데 같이 하셨던 남자분한테 마음이 간 거야.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완전 벤치를 뒀는데 완전 막 최악의 막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는 얼굴 안 이쁘면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엄청 상처였겠어요. 완전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과를 다녀야 될 정도로 부모님이 올라와서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살았던 그 친구가 너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저희 밥 한 번 먹어요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그냥 계속 들었대요. 계속 틀어줬고 그 친구는. 근데 그 노래를 듣다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가사를 어떻게 쓴 거냐면 밥 한 번 먹어요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셔서 맨 처음 하셨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애들아 밥 먹자 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쓴 노래예요. 내가 마음 없는 사람이랑 밥 먹기 싫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이랑 먹고 싶지. 저희가 바라기는 그 노래가 관계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마음을 원했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일할 줄 몰랐죠.
음악 계속 하셔야겠네요. 안 하실 수가 없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그 친구도 그 음악을 틀어줬다는 친구도 네. 제 생각에는 막 그 많은 찬양이 있지만 이렇게 막 직접적인 그런 걸 오히려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네. 반항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분이 이러니까. 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가볍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틀어줬던 거겠죠. 앞으로도 이제 딜리버 밴드는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그럼요. 가는 거죠. 그럼요. 예.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프로 특강러 이정규에 대해서 한번 청소년들에게 특히 네.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 젊은 친구들과 저는 자연스럽게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오병여라는 그 캠프 단체에서 알죠.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청소년들을 만났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았고 저도 뭐 방황을 했다면 또 했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알기 전과 알고 나서 후의 삶이 뭐가 달라지고 내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를 제 스스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에게 넌지시 건네주면 어떨까? 심어준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건네주면 어떨까? 보통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세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너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서 청년들이 많은 소망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결혼을 할 수 있구나. 그 빛밖에 안 보여가지고 방금도 살짝 빛이 들어왔네요. 예, 예. 그 기독교 쪽 강의도 있고 일반 쪽에서도 강의를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용하기 요거를 제일 먼저 하신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거? 어디서 봤지? 영업 비밀인가요? 아니요 영업 비밀까지 그거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들 중에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저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대부분은 카피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우리는 누구랑 견줄 수도 없고 누구랑 바꿀 수도 없어요. 누구랑 대체도 안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정규처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누군가를 따라하면서 비슷하게 그 사람을 흉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느낌과 내 느낌은 완전 다르다는 거.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 너 그거 괜찮은데? 야, 너 그거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장점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특강이라는 자리는 그런 과정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던져주고 오는 거죠. 예. 왜냐면 저도 청년이어서 이제 뭔가 만나뵈면 내가 잘하고 네.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맞아요. 제가 지금 한솔 씨를 딱 보면서도 딱 제가 잘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한솔 씨가 잘하는 거는 잘 웃는 거. 맞아요. 밝어. 웃음이 많죠.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오. 네. 사람들은 막 내 깊숙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막 찾아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랑 눈 맞추는 거 이거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계속 카메라를 쳐다보잖아. 그거 잘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약간 그 한국 사회가 약간 강점이 약간 인색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근데 그래서 저도 뭔가 찾아내야 되고 막 끌어올려야 되고 막 그렇죠. 약점을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 나 자체에서 찾으면 그럼요. 네. 지금 보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고 약간 1인 특강 들은 기분이었어 잠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코너만 네.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거든요. 지금도 편했는데 뭐 어떻게 누워서요 그냥? TMI 토크 시간이고요. 예. 이거는 제가 지극히 개인적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라서 그 곱슬머리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냥 까르면 이렇게 되는 건지. 예, 까우면 이렇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눈썹을 그리면 너무 잘생기셔서 좀 곤란하시다고 들었거든요. 눈썹 제가 문신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문신 하신 거 아니에요? 직접 저 그리신 거? 그렸죠. 잘 그리시네. 네. 또라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진짜 많이 네, 그렸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지하게 정말 하셨다고요? 많이 했어요. 레전드 짤의 주인공이셨더라고요. 근데 맨날 먼저 잘해요. 운동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하죠. 저도 운동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건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첫 질문이 거기 뭐죠? 엄마 아빠 그 방에서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고. 예, 그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 애드립이었거든요. 다 애드립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쌈디 형이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캐릭터 살려줘서 고맙다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일단은 질문은 다 마쳤고 이제 저희 서리움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그 뭐예요? 서리움 타임. 뭐 홍보하는 건가요? 예. 고급의 제품의 세기는 크리스찬 패션 브랜드고요. 무신사에도 입점되어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가장 브랜드니까요. 우리 정윤님께서도 원래 관심이 있으셨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애정하죠. 크리스찬 패션 브랜드 소어리움 복음을 제품에 새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입고 같이 하자고 한 게 아닌데 이제 먼저 입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오늘 뭐 또 있어요? 네. 뭐 마지막이 계속이야. 희한하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해오셨다. 아까 맨 처음에 원언드레드 음원이 마스터 안 됐다 이런 거는 사실 처음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저도.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솔 씨 자체가 너무 사람이 에너지가 밝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으시죠? 예. 기분이 좋다가 지금 살짝 나빠질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소래눈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딱 끝나면은 라면 부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센스 있게 그거 말했어야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게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멘트가 평안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평안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솔 씨가 옆에서 깔깔이 잘 치네요. 전문 용어 깔깔이. 깔깔이 여기서 깔깔대는 거예요. 네.